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노의 아침입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어떻게 알면,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이런 무도한 짓을 저지릅니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팀을 전격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수요일 밤의 대학살.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은 닉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닉슨은 토요일 밤의 대학살 때문에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닉슨이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직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문재인은 직권남용의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닉슨과 문재인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닉슨은 자신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은폐 사건을 수사를 하는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닉슨 백악관 집무실에서 녹음된 녹음 테이프입니다. 당시만 해도 집무실의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의 직원이 보좌관이 언론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검사는 그 테이프들을 원본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버텼습니다. 편집해서 제출하겠다, 무슨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도 불구하고 콕스가 계속 원본 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자 닉슨은 법무장관에게 콕스를 해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사임해버렸습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사임했습니다. 자, 법무부 차관보가 그 명령을 받아서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결국 법무장관, 차관, 콕스 특별검사 세 사람이 모두 다 해임된 것입니다. 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60여 개에 달하는 녹음 테이프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닉슨은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해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워터게이트의 본질은 그 비밀 대책팀이 상대 진영 민주당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그 범죄 행위보다도 이것을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했던 닉슨의 거짓말과 은폐, 그리고 자, 이것에 칼을 들이대면서 수사를 하는 국민의 검사, 특검을 해임한 것, 사법 방해,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국민의 칼을 자신이 스스로 제거해버린 것, 그것이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 간 운명에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자, 그리고 청와대가 저지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청와대가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팀을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미국에서는 법무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저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이런 학살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권력의 충견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그런 것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30분 전에야 만나자, 이런 요식 행위로 윤석열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법무부의 인사안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검찰청법을 어겨가면서 추미애는
권력의 충견이 돼서 이런 식의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미국과 180도 다른 것이죠. 자,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탄핵의 요건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은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라든가 판문점 선언 또는 남북 군사 합의서, 자, 이런 것들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사전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이 비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명백하가 이 직권남용 혐의는 법률 위반입니다. 제가 네 번째에 명기했지만 이 성추행, 성희롱 문제를 폭로를 했던 여검사 서지현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던 안택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자신의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완전히 사적인 이유로 그런 식의 무리한 인사를 감행했던 안택은은 직권남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문재인은 최종 이 검사에 대한 이 윤석열의 대검 참모 9명 중에서 8명이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을 날려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청와대가 개입된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해버린 것, 명백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해당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일부 법관을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이 국회를 3분의 2를 야당이 얻기가 힘드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퇴임이 되면 형법상의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 윤석열 검찰팀에 대한 문재인의 대학살을 앞으로 막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의 평검사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검사들,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문재인이는 자신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그때 파견됐던 이성윤, 자신의 경희대 법대 후배, 이성윤은 직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법무부에 있는 문재인의 양팔, 김호수 법무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 문재인의 이 측근을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딱 박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휘를 해서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완전히 일종의 이 장애물, 콘크리트 벽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함으로써 완전히 쳐버린 것이죠. 대검 참모들을 날린 것은 윤석열이가 하는 이 스타일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극복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휘선상에 중간에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런 문재인의 인물이 박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장애 또는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윤석열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래의 부장검사라든가 평검사들에게 수사에 관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이 담당 부장들이라든가 검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평검사들이 주시하고
만약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부당한 일을 한다면 평검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검찰에는 평검사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사 직후에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앞으로 이것을 중요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로 규정을 하고 검찰의 집단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검찰이 문재인을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깁니다. 검사들이 일어나서 국민을 상대로 이 문재인 권력에 대해서 맞서야 됩니다. 닉슨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 얼마나 앞으로 자신에게 특히 올해 4월 선거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